자, 여러분, 우리 가산세 관한 거 이제 중요한데,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오늘 뭐 우리 입문 과정은 너무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입문 과정은 너무 이렇게 막 공부에 대한 열정이 이제 불탈 텐데, 너무 또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그 공부를 너무 막 이렇게 막 쉬는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막 계속 공부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각 과목별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까먹고 뭐 모르고 잘 이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처음에 당연한 거니까요. 제가 제 다음 카페 감동세법 카페에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를 여러분께 먼저 읽어드리고 이번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조금 저에 대한 칭찬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요 글을 읽어드리는 그 취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성 교수님.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퇴직을 2년 앞둔 5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58세였어요, 이분이. 2015년 다른 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처음 도전했을 때 세법 강의를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재도전에 나섰는데 자신이 없어 평생반으로 해커스에 등록하여 2023년 직장일과 인강을 병행하며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교수님 암기법으로 외우다 보니 입에서 술술 튀어나와서 오히려 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법은 재미지게 인강을 들으며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 때문인지 기억력, 여기부터 요것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부터 이제 중요해요. 자, 그러나 나이 때문인지 기억력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교수님 암기법대로 메모를 해서 화장실, 거실, 회사 컴퓨터, 주변 제가 움직이는 동선에는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눈에 띌 때마다 마구잡이로 외우고 또 외우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다가도 깨면 어쩔 때는 교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물며 시험이 끝나고도 며칠간은 시험 보는 꿈을 꿀 정도로 교수님 덕분에 엉덩이와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변수가 없는 한 35에 무사히 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해커스 최고고 강성 교수님 최고입니다. 이거 좀 오글거리네. 해커스와 강 교수님을 선택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교수님의 자랑과 보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학교의 영광을 강수영 교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교수님의 음성이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가 많은 수강생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포인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이 때문인지 기억력 때문에 돌았으면 잃어버려서 교수님 암기법대로 메모를 해서 화장실, 거실, 회사 컴퓨터 주변 제가 움직이는 동선에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눈에 띌 때마다 자 마구잡이로 외우고 또 하였습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그래서 58세고 직장 다니시고 퇴직 앞두시고 이제 준비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58세 이하 되신 분들 또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자 그리고 또 인강수강생분 중에 자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 계신 분들 자 이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직장과 병행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처음에 까먹고 뭐하고 막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그래서 또 그냥 외우고 다니면서 막 붙여놓고 막 외우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고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또 이분은 예전에 또 잠깐 공부하신 적이 있었지만 8년 지났고 다시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해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인데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게 근데 지금은 강론에서 아직 한 바퀴 취득세 할 때, 등록명세 할 때, 재산세 할 때, 각 세목 할 때 이 가산세 관한 내용을 다 이제 양도세까지 다 배우고 다시 와서 보시면 자 그때는 이제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지금 처음이라 자 앞으로 배울 내용을 미리 종합해서 배우는 거라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한번 편하게 보고요. 막 안 외우셔도 돼요. 아직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가산세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눈으로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신고납부가 원칙인 경우 가산세 보겠습니다. 우리 취득세처럼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와 국세는 가산세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해야 돼요. 근데 취득하고 나서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요, 그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 하루만 딱
딱 지났다 그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 관련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에 따르면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에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하루만 딱 지나도 부정한 방법일 때는, 사기쳤을 때는 40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신고기한 내 그냥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20%요. 납부세액 100만 원이면 20만 원 붙습니다.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는 10%가 적용됩니다. 요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버티면 안 낼 때는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지원 가산세, 그러니까 1일 0.02%, 10만 분의 22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근데 지방세는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 요거 한도 규정이 있어요. 최대 75% 한도 내에서.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75% 한도 내에서 이게 적용됩니다. 국세요, 양도소득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양도세는 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요, 역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됩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최근에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이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고, 자, 그럴 때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의 가산세 적용된다. 옳은 곡을 알아 문제에서 이게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원 가산세가,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원 가산세는 똑같죠? 1일 0.02%입니다. 뭐야? 그러면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똑같네요.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1일 0.02%씩 적용됩니다.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지방세는요, 여기 개정될 수도 있지만, 자, 75% 최대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75% 한도 내에서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된다는 한도 규정이 있는데 국세는 없어요. 그 차이점만 다르지 40, 20, 10%, 1일 0.02% 똑같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보통 징수하는 세금의 가산세입니다. 재산세예요. 자,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는데 하루만 딱 지나도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지원 가산세,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원 가산세는요, 일단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3% 깔고 시작합니다. 3% 깔고. 체납세액의 3%예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면 지방세는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66%씩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요. 근데 이 0.66%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여기 보세요. 1일 0.02% 곱하기 한 달 30이라면 이게 0.66%예요. 그러면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인데 0.66%는 1일 0.02% 곱하기 30이라는 게 0.66%입니다. 이렇게 적용돼요. 끝까지 버티면요.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0.66% 납부지원 가산세는 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여러분 1년 12달러 하면 몇 년이에요? 5년. 자, 60개월까지. 그리고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는 0.66%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45만 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미만, 이하, 초과 나오면 꼭 구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미만인지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바꿔서 시험에 나옵니다. 34회 시험 때도 양도소득세 문제였었지만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초과로 바꿔가지고 틀리게 해서 그게 정답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하, 미만, 초과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또 포함, 제외 이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만, 분, 하나여 이런 걸 하면 진짜 만인지 뿐인지 하나여인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요새 다른 곳에 물어봤더니 또 틀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체납한 지방세가 딱 45만 원인 경우에 0.66%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자, 답이 엇갈렸는데 지금 또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이면
0.66%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45만원 인 경우에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X입니다. 45만원 빼고 아래 금액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45만원 이상 위로는 적용합니다. 체납한 지방세가 45만원이면 자 0.6% 납부정가산세는 적용합니다. 45만원이면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일 때는 당연히 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자 세금 갖다가 가산세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0.66% 납부정가산세가 45만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거지, 이 3% 납부정가산세는 금액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루만 딱 지나도 무조건 3%는 금액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국세를 볼게요. 자,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은 일단 납부정가산세, 납부정가세에서 3% 깔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는 바로 다음 날부터 1일 0.02%씩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인데 국세는 바로 다음 날부터 1일 0.02%씩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국세 5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0.02% 납부정가산세요. 그러면 아까 지방세는 60개월까지라고 했는데 1년 12달러면 5년이잖아요. 근데 같은 건데 표현이 다릅니다. 지방세는 60개월까지, 국세는 5년까지 적용되고요. 체납한 국세가 150만원 미만일 때는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3%는 금액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고 0.02% 납부정가산세가 150만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150만원이다. 체납한 국세가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합니다. 45만원, 150만원 빼고 아래 금액 적용하지 않으니까 150만원일 때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숫자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이 가산세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방세와 국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가,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하는 세금의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비교해서 눈으로 한번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요 지방세가 유리한 것 같으네요. 왜냐고요? 3% 깔아놓고요. 국세나 지방세나. 그 다음에 한 달 되기 전까지,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지나야지 0.6%니까 한 달까지는 3% 깔아놓고 지방세는 뭐 붙는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는 바로 3% 깔아놓고 다음 날부터 1일 0.02%니까 계속 붙으니까 한 달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방세가 유리하고 국세는 불리하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달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는 보세요. 지방세는 납부기한에서 한 달에서 하루를 지났든 20일 지났든 무조건 0.66%인데 국세는 정확하게 하루 지난 것과 20일 지난 걸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국세가 좀 정교한 멋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납부정가산세, 자, 이렇게 국세, 지방세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익혀두시고요. 뭐 꼭 못 외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자, 우리 2회독 들어갑니다. 교재를 통해서 2회독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세요. 가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가산세.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자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가 가산세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을 부과하지만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여러분 우리 지난 첫 주에 첫 시간에 조세의 특징할 때 배웠어요.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 단위다?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금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으로 부과하는 건데, 근데 자 국민들한테 재정 수입 조달하려고 벌금 때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때로 의심이 갈 때가 있긴 있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오로지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벌금, 과태료와는 구별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가운데 혹시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인강수강생분들이 한번 들었겠지만 오늘 처음 여기 세법 강의를 듣는다. 그래서 지난 첫 주 강의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인강 수강생이든 아니면 여기 강남 해커스 수강생 여러분이든 반드시 첫 주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세법은
자, 지난주 강의를 안 들으면 오늘 모르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오늘 모르는 내용들이 나오면 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 또 수업에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주 강의를 꼭 수강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많이 지금 진도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꼭 듣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벌금 과태료와는 구별됩니다. 가산세는, 자, 여기 보세요. 가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자, 부가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했습니다. 아까 그랬는데, 여러분. 자,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하니까, 자,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입니다. 가산세는 이렇게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되고요. 잠깐만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시라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가 불성시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가산세 요약 표에다가 여러분이, 자, 표에다가 별표시 큼지막하게 새겨 놓고, 반드시 이제 요거는 아직은 오늘은 숫자 정확히 못 해도 괜찮아요. 자, 요거는 강론 한 바퀴 다 돌고 나중에 이제 온 다음에는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도 이론 강의할 때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났다 신고 관련한 가산세, 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지 않은 가산세 적용되는데,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40%.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과소신고 가산세 10%요. 40, 20, 10% 깔아놓고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0.02%씩 적용됩니다. 자, 최대 한도 규정이 있는데, 지방세는 최대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이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 적용됩니다. 자, 국세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도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 관련한 가산세 40, 20, 10% 깔아놓습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세 고지 전에, 납부 고지 전에, 고지서 발부 전에 납부정가산세는 1일 0.02%씩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했다 그러면, 자, 납세 고지 후에, 고지서 발부된 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고지서 발부된 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됐다 그러면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66%다. 0.66%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루 1일 0.02%에다가 한 달 30일 곱한 게 0.6%입니다. 자,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5년. 체납한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일 때는 이 0.66% 납부정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3%는 금액 상관없이 적용된다. 납세문자가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일 때는 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근이지, 당근이지. 자, 그 다음에 국세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고지서가 발부됐어요. 하루만 딱 지나도,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얘는 국세는 1일 바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 적용된다. 지방세와 달리 얘는 5년까지 적용되고요. 자, 체납한 국세가 150만원 미만일 때는 요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딱 요거 비교해서, 아, 이런 식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는구나. 오늘은 신고 납부한 셈의 가산세와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의 납부정가산세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점도 비교하면서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용어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한 것은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아니에요. 문제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들이 잘 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콕 출제 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대답이 없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입니다. 보통 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O인지 X인지 큰 소리 외칩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자, 여러분, 예,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특별징수죠. 특별징수가 이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지방세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거고, 보통징수 방식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하나, 둘, 셋. 요건 목소리가 크네. 좋습니다. 자, 만뿐 하나여 들어있으면 진짜 만인지 뿐인지 하나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정부부가세 하는데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좋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여기를 보세요, 화면을. 그리고서 여기 제가 지금 푼 문제는 다 자료실에 자료 여러분 배부된 자료에 첨부된 자료 다 있죠. 그러니까 틀린 것만 나중에 확인하시고 여기 화면을 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며 특별 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점점 목소리 커지는데 좋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자, 등록면허세가 주요 지방세 3개 세목 중에서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지,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자,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에서 이제 조세 총론에서는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립에서 이게 29회 시험 때 성립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성립에서 그 다음에 30일에 확정해서 소멸 34, 35 연달아 지금 2년 연속 나왔잖아요. 35에 나온 것도 소멸도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예요. 제가 소멸시효 기간 같은 거 막 외우면서 설명했던 것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뭐 소멸보다는, 소멸은 종합문제 대비해서 한번 살짝 보시면 되고, 성립과 확정이 이 동네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 납세무는 성립하고 확정되고 소멸하는지 요 얘기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또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또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우리 세금 납세 의무는요, 세금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요, 세금 납부 의무가 또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자,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이걸 뒤바꿔 가지고 되고 시험에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 납세무는 어느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여러분 취득세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매매한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럴 때 잔금 치렀어요.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그 취득자는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취득한 때 취득자는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취득한 때 취득자가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지만 아직 세금 계산을 안 해서 구체적으로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납세무 구체적 확정이요. 여러분,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독립한 문제 아니어도 우리가 지문에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이걸 떠올립니다. 누가 세금 계산하냐, 즉 징수 방법을 떠올리면 되는데, 우리가 오늘 금방 배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금방 배웠는데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동차를 취득했어요, 그럼 자신의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근데 자, 자기 골방에서
납세 의무자가 자기 골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 신고하게 되면요.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신고하게 되면 이제 납세 의무가 구체로 확정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여러분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어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지역자본시설세, 특정자원분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그죠? 입이 좀 벌려져 있는 거 보니까 거의 그냥 넋 나갔는데? 이거 보니까 자 좋습니다. 몰입을 그만큼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국세요. 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고의소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하는 때? 신고하는 때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이럴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등등. 그 다음에요 신고로서 납세 의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이요. 어느 때, 자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세 상물권을 취득한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되는데 어느 때 소멸하느냐? 세금 납부하면요. 세금 내면 당연히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재산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이요. 과세 기준일. 자, 6월 1일 미리 말씀드리면 6월 1일 날 재산세는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예.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뭐냐?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부과합니다. 왜 과세 기준일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1월 달에 부동산을 팔았어요. 을이 그것을 사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5월 달에 팔았어요. 병이 그것을 사가지고 5월 달에 사서 9월 달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재산세는 도대체 갑을 병정 중에서 누구한테 재산세를 부과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정해놓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재산세요. 나왔다 친구. 그렇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소방지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보유할 때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자,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어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2025년 5월 20일 날 폭삭 멸실했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당해연도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6월 1일 날 봤더니 얘는 무너지고 없어요? 재산세 대상이 아니네요. 재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분 재산세 계산해서 자, 안분을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날 대상이 아니에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가 재산세에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해요. 자, 매매하는데 2025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매수인 을이. 그리고 등기는 을명의로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등기가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매도인 갑일지 매수인 을일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이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과세기준일 날 봤더니 등기는 6월 20일이니까 6월 1일 날 공부상으로는 갑명의로 돼 있었죠 지금.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갑입니다.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어요. 매수인이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세 받고 딱 갖고 있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수인 을입니다. 자, 그러면 당해연도 재산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자, 나중에 재산세에서 배울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등기 안 됐어도. 그래서 매수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과세기준일이 갖는 의미는 얘네들은 다 세금을 부과할 때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화면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됩니다.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 세금계산 안 했잖아요. 자, 그냥 6월 1일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긴 되는데 세금계산 안 해서 추상적으로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한다고 합니다. 납세의무 확정이요. 누가 세금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아니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집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살고 계시는 곳에 시의장 군수구청장이 세금계산해서 거기서 보내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정부가 하여튼 표현은 다양한데 시험 나올 때 과세관청 정부 또는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재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얘기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결정하는 때.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보통 징수하는 애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이 등등이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물론 자동차세나 주민세 일부도 거기서 발부되니까 결정하는 때지만 세 가지만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딱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오늘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 결정한 때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한 때 확정되는데 납세의무자 고의소유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 여기 또 보세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게 원칙인데 신고가 없을 때는 납세의무자 무신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가산세,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고지서 발부하니까 원칙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할 수 있었잖아요. 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하나 더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표정을 보니까 하나 더 물어보면 막 그냥 저기 할 것 같아. 자, 원래 나중에 배울 건데 한 번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기초과정이지만 응용력 발휘해 보세요. 금방 물어본 거니까.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OX예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이다. OX예요. 왜 아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금방 자신감이, 아까 목소리 좀 또 컸었는데 다 금방 또 목소리가 작아지네. 아이고. 자, 그러니까 신고가 있더라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아니에요. 신고가
있으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특정이고,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헷갈리는 사람들은 다음 순환에 또 합니다. 자, 또 결정하면서 재산세는 납부 의무가 확정이 되고,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납세무는 추상조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신고나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또 소멸 사유에 의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납세무 성립 시기 각 세목별로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볼 거고, 자, 어느 때 확정이 되는지 소멸하는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시험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거 공부했어요.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고요? 헷갈리게 해야지 여러분들을, 시험은.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X입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해가지고 그때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지,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바꿔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것도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한 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등기한 후 또는 등록한 후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등기 등록하는 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오를 거 하나도 없네. 이걸 바꾼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헷갈리게. 자, 재산세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이 있고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이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나왔다, 재산세 나왔다 그러면 친구 따라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여러분요, 지역자원 시설세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방분, 특정자원분, 시설분인데 특정자원분과 시설분 안 중요하고 재산세 친구 소방분만 잘 기억해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인데 시험에서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나오면 그게 소방분인지 눈치채시고요. 자,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언제입니까? 6월 1일.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보유세 3인방 과세 기준일인데 6월 1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걸 골라라 그러면 얘들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세 가지. 자, 핸드폰은 돈과 관련된 거야. 이게 돈에 관계된 거라 꼭 이거를 해야 돼. 돈을 잃어.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애들. 주부들은 애들 이렇게 애들한테 연락 온 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핸드폰은 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열지 마시고 여기 봅니다.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인강 보면서 다 집어넣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얘들 보유세 3인방은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이 되면 언제다? 6월 1일. 근데 주민세 있잖아요. 주민세란 세금은 여러분 보세요. 독립하게는 안 나오는데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세는 사업소분, 개인분, 그 다음에 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종업원분은 모르셔도 되고 사업소분이요. 시군군에 잘 들어보세요. 시군군의 사업소준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예요. 여러분 사업소 어떤 거냐고요? 우리 이 건물에 다 사업소잖아요. 자, 시군군의 사업소준자한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저희 동네는 저희 시군구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12,000원인가 12,500원인가 내고 있습니다. 주민세. 여러분들도 다 내고 있어요?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서 얼마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서 주민세? 생각이 안 나지. 자, 주민세 얼마인지를 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 내고 있냐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는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안 내는데요. 그런 분은 어떤 사람이냐? 간첩입니다.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없대. 간첩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 다 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이제 그냥 액수가 적으니까 그냥 거기서 날라오면 그냥 얼마 내고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다 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사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냐? 7월 1일이요. 재산세들하고 다르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 옳은 곡을 하라 문제에서 사업소분 주민세 땡땡 7월 1일. 맞죠? 7월 1일?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 옳은 걸로 정답 좀 나온 적도 있고. 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 X요.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그러면 6월 1일? 아니죠. 얘는 언제? 7월 1일. 틀립니다. X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꼭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자, 참고 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들,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어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부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부과하는 거고, 주유소 둔자한테 부과하는 거고, 시군군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데 왜 과세 기준일을 두고 부과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사업소를요, 1월 달에 사업을 개업했다가 5월 달에 폐업할 수 있잖아요. 5월 달에 개업했다가 10월 달에 폐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지가 문제되잖아요. 또 주민등록 전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5월 달에 전입할 수도 있고, 자, 9월 달에 뭐 전출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다가, 그러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지만 과세 기준이 있고 7월 1일 꼭 기억합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오늘 기초민과정 학습 목표는 아닌데 한번 편하게 보세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죠. 특별히 법인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개인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개인 지방소득세 보세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도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니까. 자, 한번 눈여겨보시고 지나갑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아니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나왔네요. 또 지방교육세 나왔다. 항상 조청문회에서 뉘집 자식이냐 족보 떠올려요. 다시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족보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자, 유천단위 논리가 여기 나와서 분명히 지난주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말하는 건데 표현이 달라요.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는 그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까? 시험에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해? 취득하는 때, 취득세에 따라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본세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산세에 따라서 과세 기준일,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등기 등록하는 때, 등록면허세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종합부동산에 따라서.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 소득세는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 그러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매일 근로소득 발생하니까 매일 소득세 신고하다가 판나지. 저는 매일 강의하니까 매일 사업소득 발생해. 그래서 소득세 신고하다가 1년 다 보내겠지.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해요. 과세 기간이 있어요. 그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는데, 자, 그 과세 기간이 언제냐면 절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년.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요. 근데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니까. 소득세는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이때 비로소 1월 1일부터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비로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날짜로도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에는 날짜로, 자, 소득세 땡땡 12월 31일 날짜로도 나옵니다. 날짜로 언제라고요? 12월 31일.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이 발생한 때다. 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땡. 소득을 얻은 때다. 땡. 양도하는 때다. 땡. 자,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언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날짜로 언제라고요?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딱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납세무 성립 시기 봤고요. 그러면 우리 계속 이어서 교재로 제가 또 줄 2회독 들어갑니다. 이제 자, 2회독 들어갑니다.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서 이제 아까 제가 성립 확정 소멸에서 아까 표시 다 해드렸어요. 올해는 성립과 확정이 좀 더 중요하다. 자, 성립과 확정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소멸은 34, 35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성립 확정이 중요하고 이 동네에서. 자, 그럴 때 납세무 성립에 관한 얘기요. 세법이 정한, 줄 긋지 마세요. 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 추상적으로 납세 문제 성립하는 시점인데요.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제가 줄 긋는 것만 줄 그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하고 뭐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러면 틀려요. 취득하는 때고.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등록에 대한 것과 면허에 대한 거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등록면허세,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요 의뢰 요걸 얘기하는 건데, 얘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 사독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사독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느 때라고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자, 여기 보조단을 보니까요. 자,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요거, 자, 꼭 구별하셔야죠.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칭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기준일이 언제? 6월 1일.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어느 때?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고, 요때는 납세무 성립합니다. 얘네들 비교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오셔서 계속이요. 지방소비세는 줄 긋지 마세요. 안 중요한 세금이고. 지방소비세는 제가 그랬어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라고 해요. 별명!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기 때문에 꼽살이 껴서 다니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꼽살이, 자,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납세무 성립 시기도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요. 자, 줄 긋지 마시고. 주민세, 자, 상업소분, 시군군의 사업소둔자한테 부과하는, 자, 사업소분 주민세. 자, 그 다음에 얘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 개인분 주민세, 시군군의 주소 두고 있는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합니다. 네. 종업원분은 줄 안 그셔도 돼요. 종업원분은 시군군의, 자, 시군군의 사업소둔자한테 부과하는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급여 지급하는 때인데 참고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그러면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언제입니까? 날짜로 하면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요거고.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아니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적어놓고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칭구! 어느 때 납세무 성립의 재산세에 따라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요.
확정자원분과 시설분은 그냥 참고예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때 부과하고 이런 때 납세무 성립하는구나. 자,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 사용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를 채수, 포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로 이용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지하수 채수하는 때, 뭐 이런 건데 그냥 참고입니다. 아, 이런 거 줄 긋지 마시고, 뭐 원자력 발전할 때, 화력 발전할 때 막 부과하는 건데, 자,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지방교육세는 아까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 납세무 성립한다. 다시 묻겠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자,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이렇게요. 자, 이렇게 몇 번씩 계속 보니까 지금 좀씩 이제 이거지죠? 예. 국세 납세무 성립시킵니다. 국세는요, 종합부동산세. 자,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자, 보유세 3인방애들. 그 다음에 소득세요.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기간을 단위로.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날짜로면 언제라고요? 12월 31일이요. 자,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줄 긋지 마시고 그냥 읽어봅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데 참고고요. 인지세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학습 목표는 아닌데 다음에 줄 긋 건데,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과세 문서 작성하는 때 인지세 납세무 성립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자,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등기 등록하는 때. 아직은 뭐 저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이렇게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이제 감 잡았죠? 그때 달라요. 징수 방법, 자, 납세무 성립식 이런 것들이 다 뭘 따라간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립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무 확정입니다. 납세무 확정은 또 역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무 확정 잠시 쉽니다.